안녕하십니까. 투영일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주 금요일 날 블랙 프라이데이에 주식시장이 급락을 했고, 이와 동시에 공포지수로 알려진 빅스 지수가 큰 폭으로 상승함에 따라서 주식시장의 향후 주식시장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그러한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본 내용은 오미크론이나 펀더멘탈은 배제를 하고 단지 변동성만을 기반으로 한 전망이기 때문에 다소 단순해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변동성 지수가 오랜만에 이례적으로 급등을 했기 때문에 과거의 흐름을 바탕으로 현재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살펴보기에는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지난주 50% 이상 급등을 하고 오늘 20% 이상 급락을 했던 이러한 흐름에서 보듯이 변동성 지수가 그야말로 변동성을 보이는 그런 기이한 모습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변동성 지수가 다시 한번 주식시장을 흔들어 놓을지 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지난주 금요일인 블랙 프라이데이는 미국 주요 주가 지수들이 1931년 이후로 블랙 프라이데이 즉 추수감사절 다음 날 일별 등락률 기준으로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다우지수는 1986년 이후 세 번째로 높은 하락률을 기록을 했고요.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블랙 프라이데이의 데이에 가장 높은 하락률을 보였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오미크론이라는 변수가 시장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겠지만 어쨌든 변동성이 높아짐에 따라서 불안감을 유발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다우지수가 최근 연대 가장 높은 하락률을 보였던 2009년도 11월 27일 경우에는 두바이 월드가 디폴트를 선언하고 동시에 그리스가 국채위기에 빠지는 등 글로벌 국채위기가 전 세계 금융시장을 강타했던 그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역사적으로 지난 125년 동안 추수감사절 다음 날에 다우지수가 0.5% 이상 하락했던 경우는 총 23차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당시에 다우지수는 연초 이후 추수감사절까지는 평균 4.2% 정도 상승을 했었지만 연말까지는 마이너스 0.1% 약세를 보이면서 전체 연간 수익률이 평균 2.3%로 낮아진 바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는 S&P 500 지수가 연초 이후 25%까지 상승했고 이런 결과가 다시 한번 재현될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S&P 500 지수가 어떤 흐름을 보일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계속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QE가 미국 페드가 QE를 실시한 이후에 S&P 500 지수는 매우 낮은 변동성을 보인 바 있습니다. 특히 올해 들어서는 S&P 500 지수가 일별 기준으로 2% 이상 하락했던 경우는 지난주 금요일까지 총 5차례입니다. 실질적으로 상당히 미미한데요. 물론 이제 2019년에도 5차례였고 2013년, 2012년, 14, 15, 16에 비해서는 낮은 모습을 보였고, 그리고 이제 강세장이 보였던 2004년, 5년, 6년에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와 같이 전체적으로 2% 이상 하락하는 것은 상당히 드문 그러한 날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S&P 500 지수가 마이너스 2% 이상 기록했던 것은 1930년대 대공황, 그리고 70년대, 74년도 초인플레이션, 그리고 87년도 미국 증시 크래시, 그리고 2000년도 기술적 버블 급락, 그리고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그리고 작년에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주식시장이 급락을 했었지만 그때도 한 자릿수에 머물렀었습니다. 따라서 어쨌든
2% 이상 그 하락한 경우가 그 적다는 것은 그만큼 그 시장이 그 안정되고 그 상승세를 보였던 그 구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올해가 이제 이런 경우에 해당되는데요. 이렇게 판단하는 근거로서는 또 한 가지는 그 올해 들어 2% 이상 그 하락했던 경우가 2번을 제외하고 4번이 있었는데 대부분 다음날 그 평균 0.5% 정도고 상승을 했습니다. 오늘 그 S&P 500 지수가 그 큰 폭으로 상승을 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올해 들어서 보였던 2% 하락이요 다음날 상승이라는 이러한 그 전형적인 그 패턴에서 그렇게 크게 벗어난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작년에 이제 실질적으로 이런 모습은 그 작년 그 전염병이 그 시작되었던 그 시장 움직임과는 그 상당히 다릅니다. 이게 작년에 실질적으로 그 급락의 그 시초가 되었던 2020년 2월 24일에 그 S&P 500 지수는 그 마이너스 3.4% 하락을 했고 다음 날에도 마이너스 3%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26일과 27일에도 각각 그 마이너스 0.4, 마이너스 4.4% 하락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S&P 500 지수가 17거래일이 지난 3월 23일에야 비로소 그 저점을 찍었습니다. 그 2월 27일 종가 대비 그 무려 22%나 그 하락한 것인데요. 근데 오늘 S&P 500 지수가 올랐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작년 S&P 500 그 코로나 국면과는 그 다소 다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올해의 그 전형적인 그 급락 이후 그 상승이란 패턴을 그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그 이번의 경우에는 그 1월 27일은 그 제외를 하고 과거와는 달리 그 공포지수로 알려진 그 빅스 지수가 실질적으로 그 급등을 했습니다. 빅스 지수는 그 지난주 금요일 날 54% 상승을 했는데요. 그 지난 한 달 동안 거의 15 빅스 지수가 15선에서 이중 저점을 형성한 이후에 점차적으로 상승세를 보였다가 강력한 저항선인 20선에 가로막혀서 내려왔다가 다시 이번에 저항선을 뚫고 28까지 올라온 그런 모습입니다. 이와 같이 빅스 지수가 하루 만에 40% 이상 급등했던 경우는 1990년 이후 17차례였었고요. 50% 이상 기록했던 경우는 6차례죠. 이번까지 6차례에 불과했던 만큼 매우 이례적인 현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2020년 초 이때 40% 이상 기록했던 사례를 보면은 코로나 국면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5개. 전체 17차례 중에서 5번이 코로나 국면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한 가지로 놓고 보면은 전체적으로 13번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당히 드문 케이스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S&P 500 지수가 40% 이상 그러니까 변동성이 급등을 한 이후에 S&P 500 지수의 수익률을 보면은 상승 확률을 먼저 보면은 다음 일주일 이후에는 상승 확률이 53%였고 2주 후에는 47% 낮아졌다가 1개월은 59%, 1개월은 정확히 25거래일입니다. 한 달 이후에는 59%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결국 이 얘기는 뭐냐면 빅스 지수가 상승을 해도 급등을 해도 시장이 급락 국면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았다. 특히 이제 50% 이상 기록했던 사례를 보면은 전체적으로 상승 확률이 1개월 이후의 상승 확률은 훨씬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빅스 지수가 40% 이상 급등했다고 해서 S&P 500 지수가 상승 확률은 그렇게 높진 않지만 그래도 50% 이상을 기록했다는 점에서 매우 비관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닭이 먼저인지 달걀이 먼저인지 그 논하는 것처럼 그 비춰질 수 있겠지만은 어쨌든 그 이러한 가능성은 빅스지수가 향후 어떤 모습을 보이는가에 따라 달려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현재 그 빅스지수를 한번 살펴보고요. 향후 예상되는 그 저항선을 살펴보면 조금은 더 짐작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그 금요일 날그 빅스지수 28.62는 1990년 이후 그 빅스지수 장기 평균은 19.5에서 1표준 편차만큼 벌어진 그런 그 수준이 27.5인데 이 수준에 거의 그 근접한 수준입니다. 그만큼 그 평균에서 많이 벗어났다라는 의미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례적인 모습으로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번 저항선은 플러스 2표준 편차인 35.5가 될 수 있고 그리고 3표준 그 다음은 43.5, 51.5, 59.5 이렇게 그 저항선이 그 저항선을 그 설정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빅스 지수가 그 올해 1월 달에 그 35를 돌파를 했던 이때 당시 이제 1월 달에는 그 빅스 지수가 그 37.2까지 갔었는데요. 이때 당시에는 그 빅스 지수가 연치 그 최고가를 기록했고 S&P 500 지수는 불과 이틀 후에 1월 29일에 그 3,174%에서 저점을 형성을 했습니다.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급등 이후에 시장은 그렇게 빠르게 그 회복했던 그런 모습을 올해도 그 다시 한번 볼 수 있었습니다. 빅스 지수는 그 말 그대로 변동성 지표이기 때문에 하루에도 2018년도 2월과 같이 2018년도 2월과 같이 그 하루에도 그 100% 이상 급등 그 하는 그런 그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렇지만 이제 그 변동성 지표 그 저항선이 한 단계 높아질 때마다 지수는 그 저점을 형성하는 경향이 높았습니다. 물론 이제 올라가면서 그 지수는 그 하락을 하겠지만 어쨌든 변동성이 높아질수록 저점에 이를 가능성은 높다. 마침에 이제 이번 주 금요일에는 그 페드의 금리 정책이 그 시금석이 될 수 있는 그 10월 달 미국 고용시장 보고서가 발표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2주 뒤에는 그 12월 14일, 15일에는 그 FOMC 회의가 열리고 여기에서 그 테이퍼링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 그리고 금리에 대한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물론 이제 일부에서는 그 파월 의장이 그 다소 그 매파적으로 변했다는 얘기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기존의 시각에서 크게 벗어날 것으로는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연말 변수, 그 크리스마스 랠리라든가 연초 이런 부분들이 그 계절 효과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도 그 빅스 지수가 어떤 그 흐름을 보일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그렇지만 앞서 말씀드렸지만 빅스 지수가 점진적으로 상승을 하거나 하락하면 그렇게 크게 두려울 곳이 없는데 이렇게 그 일별 그 급등락 폭이 특히 이제 급등폭이 높게 나타나면 그만큼 지수 저점이 가까워진다. 이렇게 그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투자자 여러분들은 그 다시 한번 그 자신의 그 투자 목적과 투자 기간을 한번 살펴보시고 그 단기적인 그 조정 과정에 대응하는 그 보다 신중한 그 자세가 그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오늘 이 시간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빅스 지수를 가지고 단순히 그 시장 전망 그리고 빅스 지수 전망을 했는데 다소 너무 그 간단해서 실망하실지도 모르겠는데 어쨌든 마지막까지 시청을 해주셔서 너무 그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좋아요, 구독 버튼 한번 그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그렇듯이 저는 그 여러분들의 그 성공 투자를 그 기원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